토픽 강사 김명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토픽 유형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토픽 유형과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토픽 유형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모의고사입니다. 문제 1번과 2번은 긍정-부정 질문과 긍정-부정 대답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긍정이고요. 두 번째 대답은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사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동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형용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품사를 여러분이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명사 있어요, 없어요? 자, 대답은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네,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문제를 여러분이 이미 보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명사이에요, 명사 아니에요. 자, 역시 대답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자, 동사 문제입니다. 동사 문제는 동사 가다, 가나요, 네, 아니요. 자, 네는 긍정의 대답이고요. 아니요는 부정의 대답입니다. 자, 긍정의 대답은 가나요, 가요. 부정은 아니요, 안 가요. 자, 두 번째, 오나요, 오나요, 오다. 오나요, 네, 와요. 긍정의 대답입니다. 아니요, 안 와요. 부정의 대답이죠. 부정의 대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반대되는 단어가 여러분이 주의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많아요, 적어요. 자, 긍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많아요. 긍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적어요. 자, 이제는 부정으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적어요. 아니요, 많아요. 자, 이렇게 긍정, 부정, 질문과 대답 문제는 크게 명사, 동사, 형용사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 이 사람이 여동생이에요. 자, 이에요. 자, 대답은 긍정과 부정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이에요. 1번 선택지에 네, 이에요 나왔죠? 자, 아니요라면 여동생이 아니에요 라고 해야 될 겁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자, 문제 2번은 많아요. 자, 형용사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긍정과 부정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많아요 하면 될 겁니다. 자, 긍정으로 대답을 한다면 아니요, 많아요와 적어요는 반대 관계에 있는 어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본 어휘에서 많다와 적다가 반대되는 단어라는 것을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많아요와 반대되는 적어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4번입니다. 자, 문제 3번, 4번은 의문사에서 맞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의문사가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화면을 정지하시고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세요인데 역시 의문사 문제입니다. 어디서 잠을 잘 거예요? 자, 그러면 장소가 정답이 됩니다. 장소. 자, 1번 지금은 시간이죠. 자, 2번 집에서 장소입니다. 정답 나왔네요. 3번 강아지와 잘 거예요. 자, 3번이 답이 되려면 누구와 누구랑 사람이 나오는 누구와 누구랑과 관계되는 역시 답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강아지는 역시 사람은 아닙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밥을 먹고 그랬네요. 밥을 먹고 잘 거예요. 역시 시간과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장소를 찾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먼저 남자가 안경은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라는 질문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가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격과 관계되는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2번 선택지가 답이 됩니다. 3,000원이에요. 자, 1번은 이 안경이 마음에 들어요 했을 때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음에 들다 했을 때 마음에 들어요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번 선택지는 내일 살 거예요. 언제 살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4번 안경점에서 팔아요. 자, 안경점에서는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팔아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4번 선택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 선택지 바로 위에 보시면 선생님이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 생각을 알 수 있는 주제를 알 수 있는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6번입니다. 자, 5번, 6번은 대화 상황에 어울리는 말 고르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화면을 정지하시고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남자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는 사과 표현입니다. 사과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자, 사과에 대한 대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사과에 대한 대답은 괜찮습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선택지가 답이 되려면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고요. 3번 선택지는 맛있게 드세요 라는 식사 전의 인사입니다. 따라서 식사 전의 인사와 맞는 맛있게 드세요는 잘 먹겠습니다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 4번 선택지는 역시 인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라는 대답에 잘 지냈어요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거기 우체국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인가요는 입니까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대답이 다 긍정으로 나왔습니다. 긍정의 대답입니다. 입니까? 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자, 입니다. 입니까? 인가요에 대한 대답은 입니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1번 문제와 약간 비슷하지만 모두 긍정이기 때문에 긍정, 부정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는 네, 우체국입니다가 입니까? 인가요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정으로 대답을 한다면 긍정이 아닌
부정어로 대답한다면 아니요, 우체국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는 우체국에 갑니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 대답은 자, 우체국에 가나요? 자,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우체국에 가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선택지는 네, 우체국이 있습니다라는 대답입니다. 역시 있어요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자, 4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4번 선택지 역시 일합니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역시 일해요라는 동사를 사용했을 때 일합니다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7번과 10번 문제입니다. 7번부터 10번은 대화 장소를 찾는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모두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번 문제부터는 장소와 관련 있는 어휘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휘가 힌트가 될 겁니다. 자, 7번입니다. 몇 시에 영화를 보시겠어요? 7시 영화가 좋겠네요. 자, 영화 나와 있습니다. 힌트 되는 단어가 영화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극장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8번. 여자, 연필은 어디에 있나요? 연필은 어디에 있나요? 있어요, 있나요? 같은 말이죠. 자, 남자, 저기 공책 옆에 있어요. 자, 연필과 공책이네요. 자, 연필과 공책은 3번 문구점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잠깐만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세요. 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세요. 자, 어떤 장소일까요? 음식점, 수영장, 미용실, 동물원. 네, 수영장이죠. 자, 물과 준비 운동이 힌트가 되어서 수영장이라는 장소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수연 씨, 내일은 일찍 출근해서 서류를 작성하세요. 출근, 서류, 작성입니다. 네, 오전에 드릴게요. 자, 출근 서류 작성과 관계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14번까지는 화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화제는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에서 어휘와 관계 있는 내용을 꼭 찾아서 힌트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이번 생일에 어떤 것을 받고 싶어요? 자, 생일에 받고 싶어요. 저는 가방이나 화장품을 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 생일에 받는 거예요. 가방이나 화장품입니다. 가방이나 화장품은 구체적 어휘입니다. 구체적 어휘입니다. 자, 그러면 가방이나 화장품을 일반적 어휘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일에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선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12번. 새로 옮긴 집이 마음에 들어요. 새로 옮긴 집이에요. 새로 옮긴 집. 네, 방도 크고 깨끗해서 좋아요. 자, 새로 옮긴 집과 방이 크고 깨끗합니다. 자, 이런 어휘들을 힌트로 해서 1번과 4번을 여러분이 판단합니다. 1번 방문, 2번 생일, 3번 이사, 4번 주소. 자, 새로 옮기는 거, 새로 옮기다, 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불고기는 어때요? 맛있어요. 그런데 조금 달아요. 자, 불고기가 맛있어요? 달아요? 불고기의 가격, 값, 불고기의 맛, 불고기의 기분, 불고기의 쇼핑. 정답은 불고기의 맛이 되겠습니다. 맛있어요와 달아요가 구체적 어휘입니다. 구체적 어휘입니다. 자, 이 구체적 어휘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어휘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자, 태어난 곳이 1번 고향, 2번 날짜. 날짜는 언제 태어났나요? 자, 나라, 어느 나라와 서울은, 자, 서울은 도시입니다. 자,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자, 4번 동물. 그래서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정답은 고향이 되겠습니다. 자, 15번과 16번은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사람, 장소, 행동에 관련 있는 어휘를 여러분이 그림 옆에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모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를 봐야 되겠네요. 장소. 자, 벤치가 있습니다. 공원이고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리네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상점 같은 그림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중요한 게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림에서 어휘를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나서 두 번 들으면서 두 번 들려줄 때 꼭 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쓰기를 꼭 하셔서 어떤 단어와 이 그림이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서 푸는 것입니다. 자, 남자, 이 길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길입니다. 안 됩니다. 지나가다,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 공사 중이에요. 자, 여자의 대답에 바로 4번 그림에 있는 공사 중이라는 단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가 3번 선택지와 4번 선택지까지 모두 있습니다. 그러면 우산을 지금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함께 쓰고 있고요. 한 사람이 여자가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우산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산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4번 선택지는 남자가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쓰기 하신 다음에 들을 때 두 번 들려줄 때 꼭 쓰기 하시기 바랍니다. 왜 비를 맞고 있나요? 자, 여자가 왜 비를 맞고 있나요? 비를 맞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비를 맞고 있는 사람. 비를 맞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비를 맞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지금 비를 맞고 있는 그림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남자를 비를 맞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가 비를 맞고 있네요. 자, 둘 다 지금 우산이 없어요. 자, 지금 남자는 집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남자가 대답합니다. 집에 우산을 두고 왔어요. 우산 좀 같이 쓰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부터 21번 문제입니다. 자, 짧은 대화에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에 밑줄을 꼭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지에서 남자와 관계되는 어휘와 여자와 관계되는 어휘에 반드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들을 때 여러분이 두 번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때 선택지와 같은 어휘가 나오면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는 혹시 교실에 책을 두고 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자는 교실에 책을 두고 가셨어요. 남자, 아니요, 저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세요. 여자, 여자, 남자, 남자. 반드시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셔서 풀이하셔야 됩니다. 자, 여자는 책을 두고 왔습니까? 자,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책의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책을 두고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아니요,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지고 오다, 가지고 오다. 자, 두고 오지 않다. 반대 관계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책의 주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18번입니다. 자, 18번은 여자가 이 바지는 얼마예요? 남자 원래 10,000원이었는데 할인해서 8,000원이에요. 하나 주세요. 자, 1번 선택지 봅니다. 1번 선택지는 여자는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2번 선택지 남자는 1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할인을 했기 때문에 8,000원을 받아야겠죠. 3번 선택지 남자는 바지를 파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바지를 파는 사람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4번 여자는 2,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이었는데 할인을 해서 8,000원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10,000원을 남자에게 주었다면 정답이 될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10,000원을 주었다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너무 실망해 하지 말아요. 다음에 합격할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남자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2번 선택지 여자는 한국어 시험을 봤습니다. 자, 시험을 봤지만 한국어라는 단어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3번 여자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자의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남자는 다음에 시험을 볼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남자의 대답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보세요. 지난주에 컴퓨터를 샀는데 고장이 난 것 같아서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컴퓨터가 자꾸 스스로 꺼져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켜지지 않아요. 컴퓨터를 고칠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선택지 봅니다. 여자는 컴퓨터를 환불하려고 합니다.
환불이라는 단어는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환불에 대한 얘기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남자는 컴퓨터를 고치는 기사입니다. 고치는 기사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따라서 고칠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2번 선택지는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택지, 여자는 지난주부터 컴퓨터를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주에 컴퓨터를 샀습니다.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컴퓨터를 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4번 남자는 컴퓨터 수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고칠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권정은이고 2시에 2명 예약했습니다. 네, 예약되어 있네요. 창가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가는 조금 추워서 별로인데요. 안쪽에는 자리가 없나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손님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여자는 식당에 예약을 했습니다. 자, 여자는 식당에 예약을 했습니다. 남자가 식당에 예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틀린 선택지입니다. 2번 여자는 창가 자리를 좋아합니다. 창가 자리는 조금 추워서 별로인데요. 자, 그래서 2번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자, 3번 남자는 창가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자, 안쪽에는 자리가 없나요? 자리가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안쪽 자리에 앉을 겁니다. 4번 남자는 추운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 자, 추워서 별로인데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자, 22번부터 24번은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남자의 중심 생각과 여자의 중심 생각인데요. 남자의 중심 생각은 남자가 기뻐요, 불편해요, 좋겠어요,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라는 남자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정답이 될 겁니다.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남자를 물어봤을 때 여자의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자를 물었을 때 남자의 대답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22번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오늘 첫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키도 커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건 어떠세요? 얼마 전에 유명한 영화배우도 입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에요. 글쎄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옷을 많이 추천해 주었는데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다른 옷은 없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 뭘 찾으세요? 첫 데이트, 어떤 옷, 키도 커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이건 어떠세요? 유명한 영화배우도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옷을 많이 추천.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다른 옷은 없어요. 자, 1번부터 4번이 모두 이 밑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보세요.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대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옷은 없어요 했기 때문에 남자는 아직 사고 싶은 옷이 없습니다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데이트가 있어서 기분 좋습니까? 자, 데이트가 있어서 기분 좋다는 거, 여기 첫 데이트라는 말이 있지만 기분이 좋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3번 선택지, 요즘 유행하는 옷을 사고 싶습니까? 자, 유명한 영화배우도 요즘 유행한 디자인이에요 그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4번 선택지, 피곤하다는 단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역시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요. 그렇죠. 비가 오면 좀 시원해질 것 같은데 비 소식이 없네요.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편인데 이번 여름은 좀 이상해요. 그래요? 보통 여름에 비가 얼마나 자주 와요? 장마철에는 거의 매일 비가 와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우산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해서 조금 불편해요. 그래도 비가 오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남자의 중심 생각이에요. 남자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야기한 생각이 바로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비가 오면 좀 시원, 비 소식이 없네요. 여름에는 비가 얼마나 자주 와요? 가장 근접한 답을 보겠습니다. 비 소식을 기다립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더워 걱정입니다. 보세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는 여자가 대답한 거예요. 여자가 대답한 거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3번 매일 우산을 다녀서 불편합니다. 매일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해서 불편합니다. 보세요. 자, 거의 매일 비가 와요. 외출할 때는 우산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외출할 때입니다. 매일이라는 단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이번 여름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상합니다. 자, 이상합니다라는 단어 어디가 있습니까? 이상합니다. 없죠? 자, 날씨가 너무 덥네요 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한 부분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번입니다. 나영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에요? 한국어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잘 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시험 때마다 실수를 많이 해서 걱정했는데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축하드려요. 자,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중심 생각은 한국어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잘 봤어요. 시험 때마다 실수를 했지만 이번에는 괜찮았어요가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실수를 하지 않고 시험을 잘 봐서 기쁩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이 끝나서 다행입니다. 시험 때마다 실수해서 속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번은 시험 때마다 실수를 했지만 이번에는 시험을 잘 봤습니다. 잘 봤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25번과 30번입니다. 자, 25번부터 30번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부 내용 파악 문제는 같은 곳을 고르는 것과 왜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고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을 또 파악하는 문제가 역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26번,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이륙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안전띠를 매주시고 의자 등받이와 선반을 제자리로 해 주십시오. 또한 가지고 계신 짐은 선반 위나 의자 아래에 보관해 주세요. 지금부터 안전을 위해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일어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26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띠를 매주시고 짐은 선반, 의자 아래에 보관해 주세요. 자, 밑줄 부분이 모두 1번 선택지와 4번 선택지, 25번의 정답과 26번의 1번부터 4번 선택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내가 있을 때까지 정답은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는 질문이 아닙니다. 부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도 아니고요. 불만도 아닙니다. 자, 문제 26번. 안전띠는 매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띠는 매주시고 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행기가 착륙한다는 이륙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 안전 이륙 전에 전자기기에, 자, 이륙전이죠. 자, 이륙 전에 안전이라는 단어 빼고요. 이륙 전에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두어야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지고 있는 짐은 무릎 위에 올려둬야 합니까? 자, 가지고 있는 짐은 어디입니까? 짐은 선반 위나 의자 아래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27번, 28번입니다. 자, 유리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어머 민수씨 이사 간 뒤로 처음 보네요. 자, 이사 간 뒤로 처음 보네요. 아는 사이입니다. 저는 잘 지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저는 얼마 전부터 제과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요즘 손님이 많아서 조금 바쁘네요. 유리씨는요? 저는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미술학원도 다니고 집에서 공부도 해요. 그림을 좋아하더니 결국 유학을 가는군요. 자, 27번 문제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28번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자, 27번, 28번 역시 본문에서 밑줄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7번은 두 사람이 요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자, 보세요. 요즘 뭐하고 지내요?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들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28번 문제입니다. 남자는 요즘 바쁩니다. 그랬습니다. 자, 요즘 손님이 많아서 조금 바쁘네요. 라는 정답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제과점에서 일합니까? 자, 제과점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남자와 여자로 두 번 들을 때 분리해서 꼭 단어를 적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과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라는 부분은 남자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3번 남자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단어, 저는 학원도 다니고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4번 선택지입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는 처음 만난 사이입니까? 자, 어떠세요? 그동안 자, 이사 간 뒤로 처음 보네요 라는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을 자, 1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29번, 30번입니다. 듣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 몇 층으로 가야 하나요? 구두 판매장은 3층에 있습니다. 좌측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거나 우측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운동화 판매장도 3층에 있나요? 아니요. 운동화는 한 층 더 올라가시면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남자가 왜 여기에 왔습니까? 자, 이 부분도 역시 남자를 여러분이 어떤 단어와 연결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29번과 30번 문제를 푸실 때 첫 번째 남자의 대답에서 구두를 사려고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적어 두셔야 됐을 겁니다. 따라서 29번 문제는 정답이 1번이 될 겁니다. 자, 30번입니다. 자, 30번에서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인데요. 자, 1번부터 4번 선택지에 핵심 단어를 여러분이 반드시 밑줄을 그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두 번 들을 때 남자와 여자의 어떤 단어들이 연결되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부분이 남자와 여자인지 또 해당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남자는 3층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구두를 사러 왔기 때문에 구두 판매장은 3층에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탈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타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화와 구두는 같은 층에 볼 수 있습니까? 자, 운동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운동화 판매장도 3층에 있나요? 아니요 라는 대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번, 구두는 스포츠용품 판매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운동화는 스포츠용품 판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두는 3층에 있기 때문에 4번 선택지도 역시 정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듣기 영역 모의고사 30문제를 모두 해설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